목봉 깎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뭐 목봉이라고 하면 일정한 두께를 가진 어떤 동그란 봉이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어쨌든 사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기다란 사각형, 각재에서 만들어지는 형태들이 될 텐데요. 지금 이걸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뭐 목봉이긴 한데 이쪽 부분과 중간 부분과 이쪽 부분이 굵기가 다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점차 굵어졌다 점차 얇아지는 형태들이 될 텐데, 그럼 이런 목봉들은 어떻게 깎을 것이냐. 당연히 뭐 목선반이 있다고 하면 목선반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목선반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저희 공방 자체가 이제 목선반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그 목선반이 아닌 이제 대패랑 아니면 재단기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손으로 깎아지는 이제 목봉이고요. 최종 형태는 이런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면 얘네들을 균일하게 하나만 깎는다고 그러면 뭐 적당히 깎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균일한 어떤 형태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걔네들을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냐 하는 방법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얘는 이 중안의 가장 굵은 부분들이 23mm예요. 그리고 이쪽은 좀 더 얇고 이쪽은 이거보다는 좀 더 두꺼운 그런 형태들이 되거든요. 정확한 치수는 지금 한번 재봐야 되겠지만 이런 형태를 가진 목봉이 되겠어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23mm 각재가 필요하죠. 지금은 작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말씀으로 드려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얘는 보면 지금 팔각형이에요. 정사각형에서 일단 팔각형으로 만드는 거죠. 23mm 정사각형 각재에서 팔각형으로 이렇게 각재를 만들고요. 각재를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깎고자 하는 이 목봉에 대한 치수들이 있겠죠. 얘는 샘플로 하나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뭔가 도면이 있거나. 자, 이렇게 했을 때 가공하지 않은 이런 형태와 가공된 이런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의 거리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서 목봉 파이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톱을 한 번씩 다 넣었어요. 자, 여기는 좀 얇으니까 여기 이만큼 넣고, 여기는 이거보다 좀 더 굵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톱을 한 번 넣고, 여기도 톱을 한 번 넣고, 이쪽도 톱을 한 번 넣고, 여기도 톱을 한 번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톱을 넣어놓으면 뭔가 기본적인 어떤 기준점이 없다 보면 대표로 아무리 뭔가를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 목봉이 균일하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톱을 한번 넣어놓고 뭔가 기준점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선반을 다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선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톱을 넣거나 작업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용이점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목선반을 하시면 뭐 응용을 하셔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목선반을 다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생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팔각형에서 이 각각의 위치마다의 굵기가 있을 테니 그 굵기를 감안해서 톱을 한 번씩 넣는다. 이건 재단기로 넣은 거예요. 재단기로 이렇게 각 위치마다 굵기에 맞춰서 톱을 넣어놓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이 된 부분이죠.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여기 부분들은 이제 밴드소 같은 걸로, 이 보시면 여기도 팔각형이죠. 팔각형에 여기 원형이 그어져 있죠. 얘는 제가 원하는 두께의 그 원형을 여기다가 목봉 파이수를 여기다가 목금을 넣어 놓은 거죠. 반대편도 그대로 목금이 되어 있죠. 이 부분까지는 일정한 두께를 가진 팔각형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일정한 두께를 가진 팔각형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가공을 했느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약간 경사지게 가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밴드소로 가공을 했습니다. 밴드소로 여기 지점에서 여기까지 어차피 톱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의 그 각을 가진 형태를 감안을 해서 밴드소로 1차적으로 한번 덜어내는 거죠. 살 부분들을.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 부분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톱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톱에서 이 톱까지 적당히 그 깊이를 감안해서 오려내는 부분들이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려낸 부분들이래요.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은 지금 약간 원형으로 가공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돌려봤을 때 가공되지 않은 이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원래 팔각형이었는데
어쨌든 목봉을 깎는다고 하면 정사각형에서 팔각형으로 한번 만들고 팔각형에서 16각형까지 된다고 하면 거즘 원형 목봉하고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나머지 미세한 부분들은 뭐 대패로 깎아가지고 이 각을 없애준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목봉에 가까워지는 부분들이겠죠. 완벽하게 원형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손으로 작업을 했으니. 근데 이 손으로 깎았을 때 그 목봉에 만들어지는 그 손맛이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목봉들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얘를 자료로 한번 남기고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팔각형이었는데 지금 깎아가지고 원형으로 1차적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이제 또 원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이니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곡선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목봉을 깎자면 뭐 우마라고 하는 우마가 아니죠. 이 목봉을 깎는 그런 말한정처럼 생긴 그런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런 도구들이 있다고 하면 사용하셔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간단하게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쓰기도 해요. 자, 한번 보여드려 보면 여기에 적당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반듯하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뚫려 있죠. 사선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나 해놔야 얘를 여기다가 고정시키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반듯한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각재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거치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상황에서 얘를 남경대표로 깎아도 좋고요. 어떤 대표를 쓰셔도 좋은데 1차적으로 여기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 포인트까지는 자연스럽게 깎아내는 거죠. 그 형태를 잡자면 남경대표보다는 차라리 평대표를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작업이 용이할 것 같아서 형태가 만들기가. 그래서 저는 평대표를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하고 있고요. 자, 평대표를 가지고 이 톱날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 톱날 들어간 이 위치들이 한꺼번에 어느 한 부분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없어질 수 있게끔 얘를 깎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적당한 기울기들, 형태들이 잡혀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깎았는데요. 자, 아직 이쪽 부분은 아직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네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어느 부분에 이제 얘네들이 껴질 텐데 그런 껴지는 직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여기다가 먹금을 넣어 놓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좀 더 대패를 섬세하게 조작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깎아 들어가야 얘를 정확히 이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반대편으로 돌려서 이 뒷부분도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자, 뒷부분도 깎아가지고 형태를 어느 정도 다듬어 주죠. 자, 이 깎는 이 두께나 깎아내야 되는 경계선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여기에 톱이 한번 들어가 있고 여기도 톱이 들어가 있으니 그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얘를 깎아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대략적인 형태를 잡았죠. 자,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의 그 톱날의 미세한 포인트들이 남아져 있어요. 아직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아직 포인트들이 남아져 있죠. 자, 이런 포인트들은 왜 말끔하게 없애지 않고 조금씩 남아있냐면 얘네들은 지금 완벽하게 제가 형태를 다 다듬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패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하고 상태를 좀 더 미세하게 대패를 맞춰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인 형태를 잡으면서 다시 한번 잡아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형태가 마감이 훨씬 더 좋아지는, 원형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들로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목봉 균일한 두께를 가지지 않은 좁아지면서 넓어지고 다시 좁아지는 이런 형태의 목봉을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가공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